기도합시다. 기도를 다 끝내놓고 테스트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수요일 테스트 없이 오늘 본 거랑 금요일 본 거 두 개만 챙겨오세요. 알겠죠? 챙겨와서 풀이하고 오늘까지 지도를 뺍시다. 되겠죠? 오늘은 다음 주까지 지도 빨리 빼야 싹 끝내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그 함수 파트 우리 저번 시간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발만 딱 얹었는데 그 전에 역함수의 성질 파트 89페이지에 있는 여기부터 질문을 받아볼게요. 질문 있습니까? 551번이요. 550? 1번이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551번입니다. 자, 같이 읽으면서 가면 되겠네요. 명제 문제니까. 1번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그 말인데요. 1대1 함수인 것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1대1 함수랑 1대1 함수이다 이 말을 조건 P라 치고요. 1대1 대응이다 요거를 이제 조건 Q라고 하겠습니다. Q라고 보면 나누야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참이 어디야? 거짓. 그렇죠. 반대는요? 참. 참. 얘는 이 1대1 함수라는 것은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죠? 이 1대1 함수인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겠죠.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2번 역함수가 존재할 때 두 함수 이게 이제 루트를 건드린 그 놈이 아예 그냥 문제로 나온 느낌이네.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역함수와 F 역함수 합성 F는 항상 같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난간지를 걸었죠? 경준아 참여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 범위랑 참입니다. 그렇죠? 정의역이 지금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F에 넣는 정의역과 F 역함수 정의역이 다를 수 있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 X에서 Y로 갈 때 뭐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뭐 2, 3, 4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렇게 해버리면 1대1 대응에서 역함수는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F 합성 F 역함수와 F 역함수 합성 F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X와 여기에서 X에 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될 수는 없겠죠. 알겠죠? 여기는 이제 1, 2, 3을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1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같은 함수를 볼 수는 없겠지. 나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역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선 정의역이 2, 3, 4로 잡혀있는 정의역일 거란 말이야.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2, 3, 3, 4, 이 세 군데 점이 찍혀있는 함수겠죠? 다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상태의 F라면 이 함수를 내가 하나의 GS가 가정한다는 이 합성함수를 알겠습니까? 여기는 대입할 수 있는 정의역이 2, 3, 4이기 때문에 2를 넣으면 2가 되고 3을 넣으면 3이 되고 어차피 역함수는 똑같은 게 튀어나오니까 4를 넣으면 4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어? 나누면 이해되겠어? 나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만약 그리면 2, 2, 3, 3, 4, 4의 점이 딱딱딱 3개 찍혀있는 함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함수를 이렇게 보면 얘는 x에 넣을 수 있는 누구야? 1, 2, 3이란 말이야 정의역이. 그죠? 그럼 이 함수를 만약에 내가 hx가 가정하면 이 함수를 그리면요 1, 2, 3, 3이만 점 찍혀있는 함수가 되겠죠? 두 함수 갖다 보기 힘든 거지. 이해됐습니까? 정의역 환경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모든 실수 범위로 한정돼 있다면, 넓혀져 있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아니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3번 얘는 뭐예요? F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합성이 Y에서 Y로 가는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거 헷갈리겠네 여러분들이. 봐봐. 찾아보시면 F가 X에서 Y로 가는 게 F라는 함수고요. 그죠? Y에서 Z로 가는 게 G라는 함수 만들어놨대요. 얘네 이렇게 합성될 수 있겠지. 그죠? X에서 F에 집어넣은 다음 나온 결과를 G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긴 하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F 합성 GX가 그죠? 이 함수가 Y에서 Y로 가는 게 정의되려면 그죠? 이 합성함수 정의되기 위해서는 X랑 Z가 같은 얘이면 X랑 Z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체크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얘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얘인데 합성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여기 X에는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G에 대한 정의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누가 되는 거야?
y에서 g로 간 함수가 gx니까 얘의 정의역은 y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되겠죠. 이래서 그런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z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이 z가 나온 이 z 안에 있는 원소를 다시 f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z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x에 집어넣을 때 얘가 정의가 된다는 건 이 z에 있는 원소들이 다 x랑 같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이 정의역이 다 연결돼가지고 함수로 세팅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사실 헷갈리는 그 질문들일 것 같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의되고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서 그죠? 함수에 대해서 이런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그 요자식의 치역이 결국 얘의 정의역이 되는 환경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얘의 치역은 제트나 함수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의 정의역과 같은 상태가 돼야 이 합성함수가 정의될 수 있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아, 이 문제는 좀 헷갈리겠네요. 3번이 아마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더 확인해 볼게요. G 합성 F가 정의될 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치역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봐봐. G 합성 fx가 정의된다라는 건요. 요걸 이렇게 보면 돼. G 합성 fx는 fx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얘가 정의되는 건 사실 봐봐. 여기 x에 들어가는 게 정의역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건 fx의 이 합성한 정의역은 fx의 치역이랑 같은 게 아니라 fx의 정의역과 똑같으면 되죠, 그냥. 대입은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치역이 아니라 정의역이라 표현되면 참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합성의 순서에 대한 인지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다음 5번. fx 비슷한 표현들이네. 가볼게요. 5번입니다. x에서 y로 간 fx 요걸로 하면 되겠다. x에서 y로 간 f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gx가 있습니다. 알겠죠? 얘가 모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데 얘 둘 다 지금 1대1 대응 관계를 만족하면서 넘어가고 있어 라는 얘기일 텐데, 그죠? 그런 상태였을 때 그 얘가 역함수 존재하면, 즉 얘가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면 g 합성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기회네. 그죠? 체크해보면요. 잠깐만요. x에 뭘 집어넣어버리면 1대1 대응으로 얘를 갈 것이고 그놈이 그대로 g에 들어가면 1대1 대응을 갈 것이고. 뭐야? 이게 처음이네? 다 5번이죠 이거. 네. 아 그러네. 3번 틀렸네. 일단 다 5번 대기하면요. 봐봐. x에 들어가는 게 여기 뭔가 예를 들면 뭐 a, b가 있다 치고 a, b, c가 있다 치고 여기 만약에 뭐 x, y, z가 치면 여기는 뭐 pq로 가볼게요.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찍어서 칩시다. 1대1 대응으로. 알겠죠? 얘도 뭐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찍어서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 1대1 대응이면 봐봐. 합성을 이렇게 하면 여기 a 넣어버리면 y 갖다가 r을 찍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 만약에 뭐 B를 넣어버리면 Z 갖다가 Q를 찍을 것이고 C를 넣어버리면 X 갖다가 P를 찍을 거니까 하나씩 딱 대응이 되겠죠. 합성도 5번이 참이 돼야 되겠죠. 이랬으니까 그럼 3번이 잠깐만요. 3번이 틀린 얘기 좀 적어보겠습니다. 3번을 다시 보시면 3번에 과제가 필요하겠네요. 잠깐만요. 3번도 예시로 가볼게요. 얘가 아닌 예시가 있나 보다. 잠깐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 헷갈리니까 따로 적을게요. 그거 있고 y에서 z로 가는 g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성 gx 얘는 y에서 y로 가는 게 정의만 되면 됩니다. 정의가 되면 y라는 집합과 z라는 집합 같아야 되라는 얘기인 건데 필요 충분이니까 얘가 정의된단 말은 얘랑 같은 말이야 라는 의미거든요.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y에서 y로 가는 정의가 되려면 볼게요. x가 얘도 한번 예시로 볼게요. 봅시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5번처럼 fg가 뭐 1대1 대응이나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봐봐. 여기 a, b, c가 있다 치고요. 여기는 x, y, z가 치고 마찬가지로 x, y, z 여기에는 A, B 정도만 적어볼게요. 이게 지금 정의만 되려면 X에서 집어넣은 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봐봐. 단순하게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게 있다면 알겠습니까? 봐봐.
얘가 정의된다는 건요. y에서 오케이. y에서 y가 정의가 되는 게 봐봐. 이게 얘도 정의역, 얘도 공역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런 환경이 돼도 봐봐, 이 함수를 대응시켜 보면 f 안에 g에 y니까 x를 먼저 집어넣어 버리면, 그죠? x가 a 제곱 a가 x죠, 얘 x가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f g x y를 집어넣으면 y가 지금 뭐가 이상하네. y가 b를 찍고 b도 y를 나올 것이고, f g z를 넣어도 z가 b를 찍고 b도 y를 찍었으니까 y가 나와. 함수가 이런 건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y를 정의역을 한 상태에서 y에 대한 공역 중에 물론 이제 xy만 사용했지만 치역 xy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y에서 y로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것들이 1대1 대응 될 조건은 필요 없으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게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말하는 y라는 집합과 어디갔어? y랑 z가 x죠. x라는 집합과 z라는 집합이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부분 집합으로만 갖고 있어도 이 함수를 정해내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5번처럼 만약에 뭐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아마 참여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3번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발레를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한 요게 발레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합성함수 정의되지만 두 집합이 같다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3번은 거짓이겠다. 알겠죠? 이거는 쌤처럼 이렇게 대응을 좀 해봐야 파악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냥 말로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발레다. 하나 알겠어? 요걸 말로 쓰면 돼. 봐봐. 이 상태라면 이 합성함수가 y라는 그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정의가 되는 건 맞잖아. 그쵸? 그치? 근데 x라는 집합과 z라는 집합 같은 건 아니잖아. 여기 원소를 내는 거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게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찌 보면 1대1 대응이나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발레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질문 553 가볼게요. 553 553 이거 저번 풀어준 문제 아니야? 창현이니? 안 돼? 태영아? 태영아 답 안 나와? 왜 답이 안 나와? 쌤 푼 문제는 아니구나. 볼게요. 553입니다. 위에 함수 냅두고요. 자, 밑에 있는 왼쪽 거는 봐봐. G 역함수 합성. 이거 쌤 푼 문제 아니구나. 역함수 2입니다. 얘부터 할게요. 태영아 이거 역함수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순서 바뀌고.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안 했어. 역함수 G. G가 얼마야? G는 3. F 역함수 3을 구하는 거죠. 그죠? 얘는 fx에 y에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x는 1 되겠다. 그죠? 얘는 1. 요걸로 해도 되겠어? 네, 오른쪽은 그대로 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당연히 알겠어. 오른쪽 것도 역함수를 풀어내세요. 그럼 순서 바뀌겠죠? 바꿔서 이 y 값의 대입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57 가볼게요. 57입니다. 57 가볼게요. 지울게요. 57입니다. 자, 실수 전체의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데요. 그죠? 일단 1대1 대응 함수겠다. 그렇죠? 그랬을 때 fx랑 f 역함수 x가 똑같대요. 그죠? 야, 이걸로 우리가 가볍게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거 뭐라 그랬어? 저번 시간 복수하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에서 함수와 역함수 똑같다라는 건 y는 fx가 어떤 상태에 있다? 직선수도 있고 그 y는 x에 y는 x에 대칭된 함수일 겁니다. 대칭의 함수일 것이죠.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네. y는 fx 자체가 y는 x 대칭으로 생긴 함수였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 y는 x 대칭하면 역함수가 나오는데 원래 함수 똑같다니까. 알겠죠? 이런 성질이 문제에 필요할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태에서 f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과 같대요. 그때 f 마이너스 2를 구해라.
그쵸?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얘가 성립하는 함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지만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봐봐 얘가 이 상태라면 f-2를 구할 거면 여기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2 구하려면 x제곱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지 않을까요? 물론 논리적으로 모순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가 허수 아닙니까? 허수 맞죠? 네, 허수 맞는데 이걸 적용하면 답은 나올 필이고요. 쌤 생각엔 알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제대로 환경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같긴 한데 봐봐 일단은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 f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5. 6, 7. 6, 7 아닙니까? 7? 네. 그렇습니까? 이거 왠지 답이 7 아니네? 뭐야 없네? 네, 참, 이거 안 되지? 네. 보겠습니다. 얼마? 네, 샷. 이 문제가 살짝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할게요. 얘 의도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좀 물론 뭐 때려 맞추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알겠습니까? 때려 맞추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쌤은 파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파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볼게요. 봐봐. 이게 지금 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얘를 구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얘를 구하는 얘기군요. 이게 yx 대칭 상태의 함수라면 알겠죠? 우리가 봐봐. 이게 f-2를 구하려면 이 뭘 찾으면 돼? 잠깐만요. f-2는 쉽게 말하면 얘 이런 거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y 값이 뭐 a라 칠게요. 얘가 a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f-2가 만약 a라면 얘는 그 f 역함수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되는 거죠. 여기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어차피 함수가 대칭형 함수니까. 이해되겠어요? 그지? 그러면 역함수가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건 fx도 얼마 지난다는 소리야?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fx나 역함수가 같으면 y는 대칭 함수일 거 아니야. 이해겠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y는 fx가 예를 들어서 y는 fx가 만약에 얘가 1,2를 지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지난다고 알 수 있을까? 2,1로 지나겠죠. 요거 이해됐어요? 그쵸? 그치? 왜? y는 대칭이니까 1,1을 지나는 함수가 있다면 2,1도 지나겠지. 이해했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f-1을 물론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싶긴 한데 그걸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 반대로 뭐 하는 거야? 예를 들면 y는 fx가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뭐 예를 들면 a,-1을 지나는 걸 내가 발견했어. 지난다.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럼 얘는 몇 콤마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1도 지나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결국 그 말은 여기가 a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봐봐. x의 마이너스를 바로 대입해서 뭔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뭘 구하는 거야? a,-1을 지나는 이 a를 찾으러 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봐. 이것도 어렵겠네요. 봐봐. 그럼 y가 마이너스 2일 때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병준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아니 근데 저거 네. 왜 x와의 대칭하는 거? 아니 x와의 대칭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저는 단순히 나오는데 봐봐. y는 fx가 y는 대칭이면 y는 fx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1,2를 지나면 오케이? 어느 정도 지나겠냐? 2,1도 지나지 않을까요? y는 f 자체가 y는 대칭이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배운 함수 얘기하면요. 뭐 y는 이렇게 있으면 가장 쉬운 함수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는 직선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4 정도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요거를 우리가 fx가 가정한다면 이 함수는요 fx랑 f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 맞습니다. 여기 되겠죠? 그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쌤이 저번에 뭘 얘기한 거야?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다는 것은요 그 함수 자체가 y에서 대칭해도 그래프가 똑같다는 소리인 거지. 이해되겠어요? 윤서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 요걸 얘기할까? 여기 어딘가 만약에 5는 5, 마이너스를 지나잖아 이 함수가.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지날 것이다? 마이너스 1,5도 지나겠죠. 이 함수가 대칭인 상태에 있는 함수니까. 알겠습니까? 얘는 그 성질을 쓰라고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것은 얼마입니까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함수가 보면 마이너스 2, 어딘가에 지날 텐데 이 a를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어진 정보는 우리가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건 여기를 지난다는 건 얘가 성립된 함수니까 a, 마이너스 이거 지날 거 아니에요. 이래겠어요? 얘는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래겠어? 자, 얘 구해볼까요? 얘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지울게요.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2x 제곱이 3 되는 거죠. 그죠? x 제곱이 2분의 3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x가 뭐 루트 2분의 루트 3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에다 이 관계식에다가 x 제곱에 2분의 3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 맞지? 네. 이해겠어요?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f 2분의 5는 뭐가 된다? 2분의 3 넣어버리면 2약분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거 알고 풀고 마이너스 3 그죠? 얘를 만족한다라는 건 이 함수가 어딜 지난다? 2분의 5, 마이너스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y는 대칭함수 거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2, 2분의 5도 지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f-2는 2분의 5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이거 어렵다. 이거 알겠습니까? 단순한 대입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성질을 알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식 자체를 일부러 바로 대입하면 안 나오게 세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되겠습니까? 네. 네, 봐봐요. 뭔 얘기냐면 f-를 구하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함수가 y에서 대칭인 걸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어떤 점이 있다는 거 그걸 a로 잡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를 지날 텐데 그거를 지난 a가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를 지난다는 건 뒤집어서 a, 마이너스도 지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a를 바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y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x가 얼마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관계식에 x제곱자리에 2분의 3을 넣으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내가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f 2분의 5가 마이너스 2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한다는 건 이 함수는 2분의 5,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 말은 결국 또 바꿔서 마이너스 2, 2분의 5를 지난다는 소리니까 얘는 2분의 5가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이쪽으로 처음부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함수. 역함수 좀 바꿔서 예를 들면 f 역함수가 역함수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1이 쓸 수 있겠죠. 이거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가 x제곱이에요. 오 인조 야 이런 푸는 거 쉽다. 네. 봐봐요. 이게 확실히 접근이 다양하니까 봐봐. 여러분 얘랑 얘가 같은 거 맞죠? 그쵸? 이거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입니다. 왜? 얘를 역함수로 표현을 한 거잖아. 이래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좀 특이한 접근인데 되게 쉬운 풀입니다. 야 fx랑 역함수 똑같잖아.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상관없는데 같은 함수니까 이랬어요? 그쵸? 오케이? 그럼 결국 내가 f-2 구하려면 x가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어떻게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잠깐 풀어보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는 마이너스 3 x 제곱에 2분의 3은 되네. 이랬어요? 여기 함수에 x제곱에 2분의 3을 넣어버리면 f 뭐가 돼? 맞습니까? 마이너스 2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정답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겠어요? 그죠? 표현 자체를 봐봐. 얘를 역함수 표현을 가버리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얘네랑 같은 거니까. 근데 역함수랑 함수랑 똑같다니까 이거 그냥 함수를 바꿔 상관없잖아요. 그쵸?
함수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f-1을 바로 적을 수 있죠. 그죠? x제곱에 2분의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요 라인으로 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 표현 자체를 역함수를 표현한 다음에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알겠습니까? 쌤이 얘기한 거 훨씬 쉬운 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식까지 풀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헷갈리는 문제긴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복수해 보시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다 해봐. 보이는 대로 알겠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너무 빨라. 뭐가 들고 있습니까? 563번 가볼게요. 고전은 또 있나요 질문? 563 볼게요. 563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른 풀어왔니? 네. 그래서 딱 방금까지만 풀었어요. 그 다음 질문. 앞타임 뭐 있어? 숙제 안 하고. 저 영어 쓰는 중. 알았어. 질문 없어? 그냥 그 뒤에 질문 없고 그건 다시 풀어보면 그건 나올 거고 그 뒤에 질문 없습니까? 그런 친구도 없습니까? 583 583 보시죠. 583 보시죠. 583 볼게요. 583입니다. 정의역이 K 이상인 상태이고요. 공역은 마이너스 1 이상인 상태. 이거 약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역함수 존재를 찾는 역함 1대1 대응 찾는 문제와 유사한 필요합니다. 볼게요. 얘가 y는 fx 역함수 gx를 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봐봐. 자, 정의역이 요거 잘 봐. 오늘 배울 그거와 연결됩니다. 정의역이 k 이상인 모든 실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역이 1 이상인 모든 실수래. 그쵸? 그랬을 때 fx가 이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잘 봐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인데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정의역, 이 공역의 상태 2차 함수 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때 이 쐐기를 여기서 봤습니다. fx의 역함수를 뭐라 하자? gx를 할 때 스톱! 여러분 이번 함수 파트에서 이런 멘트는 완전 중요한 게 fx가 역함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 말은 이 fx가 무슨 상태다? 1대1 대응이다. 이것부터 풀이 시작돼야 돼.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닐 텐데 얘는 1대1 대응이 된대요.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해됐어요? 그 말은 뭔 얘기냐? 봐봐. 정역이 k 이상이라는 건요. x는 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보다 오른쪽의 함수를 볼 거야. y는요. 얘보다 위쪽 함수를 볼 거야. 오늘 이거 유사한 문제 한번 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 박스만 보는 거 맞지? 그죠? 이 박스 안에서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쵸? 어딜 지나야 될까요? 원점 원점에 있어 여기. 0,0. 어디 있어? K, 네. 1을 지나야 되겠죠. 요거 이해했어? 네. 1대1 대응이 되면 무조건 끝점을 지나야 돼. 왜 그러냐 봐봐. 여기다 해볼게. 예를 들어서 쌤 여기 안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봐봐. 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요거 1대1 대응을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공격이 비어버리잖아. 1대1 함수는 가능하지만 대응은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물론 얘가 이렇게 지나면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얘가 만약 2차 함수가 쌤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돼. 함수가 안 돼. 왜? 여기 정의역이 대응되는 밖에 없어. 밑에 볼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점은 지나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끝점은 지나줘야 돼. 알겠습니까? 요게 힌트인 거야.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fx가 어딜 지나야 돼? fx가 몇 콤마? k, 1을 지난다. 이게 일단 이 문제의 메인입니다. 시작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자 k, 1을 지난다. 이게 힌트인 거죠. 대입하는 얘기죠. 자 fk를 구해보면 fk는 얼마가 돼?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뭐야 사라지네? k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뭐야 이게 무조건 이걸 지나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쌤 얘는 무조건 아까 얘기한 x는 1과 y는 k를 지나는데 아 그러네요. 일단 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풀이 끝나는 게 아니야. 야 여기서 이렇게 지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어떻게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야 돼. 이해됐어요? 이렇게 지난다와 이렇게 지난다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저거는 함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고 풀이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K,1을 지난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대입했더니 얻어지는 게 없어. 뭐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함수는 얘는 무조건 지나? 네. 근데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야. 꼭지점 해보죠. 그렇지. 꼭지점 잡아야 돼. 근데 네. 꼭지점이 네. 저기 완벽하게 없어. 조금 앞에. 아, 되죠? 꼭지점이 왼쪽에 있어야 돼. 이래서 꼭지점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 그건 안 돼. 꼭지점 왼쪽에 있어야 돼. 알겠어? 이걸 너네가 찾아내야 돼. 그러면 봐봐. 아, 결론은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병준이 말대로 꼭지점이 여기 있는 건 괜찮아요. 왜?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할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죠. 알겠습니까? 얘가 좀 요걸 지난다고 원래 뚫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얘는 뭐 그건 당연히 넣어놨으니까 얘를 잡아내는 얘기야. K1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 갈게요. yfx와 y는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뭔 소리야? 이제 자, 저 함수 y는 fx, 이 fx랑 역함수인 gx가 교점이 두 개이기 위한 k의 범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는 얘기네.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함수와 역함수 교점 구하는 어떻게 해야 돼? 함수와 x는 마이너스 y는 야 이런 게 어려운 문제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xy의 교점이 몇 개여야 두 개여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단 지금 현재 x 범위는요 x는 k 이상입니다. k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 두 개여야 돼요. 이해됐어요? 연립하겠습니다. x제곱 는 연립해서 넘겨버리면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x 이것을 정리한 거야.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은 0 그죠? 얘의 교점이 몇 개? 두 개여야 돼. 단 k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거 이해됐습니까? 지금 요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요거 어떻게 풀어요?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아니죠. 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 분별식이 있는 거. 판별식 0으로 꺼야 되고 끝이야? 정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없어? 근해 불리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볍게 건드린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잘 봐. 나온 김에 정리합시다. 2차 방정식에 야 지금 어려운 문제 하나 풀고 있다. 2차 방정식에 이게 중간에 껴있네요. 실근 관련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실근 관련.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어느 단어에 나올지 모르는데 알겠죠? 첫 번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상의 말대로 판별식 끝. 이해됐어? 두 번째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실근의 부호를 파악해라. 이거 가볍게 정리할게요. 2차 방정식 준 거예요. 야 얘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을 가져야 돼. A의 범위 구해봐. 이거 어떻게 풀어? 판별식 체크해야 되고요. 곱이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근과 개수 관계로 따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이면요 둘의 합도 양수여야 되고 곱도 양수여야 돼. 이거 따져서 다 교집합 푸는 거죠. 자, 지금 메인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하고요. 쌤이 예전 노트에는 실근의 위치라 표현했고요. 여러분들 개념서에는요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의 분리. 요거 무슨 말이냐면 문제 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한 K의 범위 구해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놓은 거지.
아무 때나 가지면 안 되고 요 범위에 잡아야 돼. 이해했어? 요거 요 문제, 요거 풀고 시켜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먼저 이런 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프를 보고요. 첫 번째, 한별식 체크. 두 번째, 대칭축 체크. 세 번째, 기준점의 부호 체크. 이런 거 했던 기억은 날 거야. 1학기 때 시험 범위인데. 알겠죠? 여기 여러분 그 졸업할 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봐봐. 주목. 여기 풀어볼게. 이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수식을 가져야 돼. 그쵸?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1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을 갖는데 k보다 큰 두 교점을 가져야 돼. 이래서 이렇게 생기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가 질문이라고. 이래서 그러면 얘를 이게 뭐 한 거냐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 1번, 2번, 3번 다 체크해야 돼. 1번 한별식 바로 볼게요. 2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ac 4k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맞죠? 한별식 0보다 커야 돼. 늘 들으면 안 되죠. 이랬으니까 제발 풀게요. 4k 제곱 날라가죠. 4k 플러스 1 마이너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이구나. 1 남는 거니까 산수만 빨리 한 거야. k가 4번, 3번 커야 돼. 하나 나오게. 됐습니까? 두 번째 대칭축 체크는 뭐냐면 여기 대칭축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b죠? 2분의 2k 플러스 1이죠? 됐습니까? 얘가 k보다 커야 돼. 얘는 바로 얘는 어차피 k보다 커요. k 플러스 1이라서 k보다 큰데 얘가 큰 의미 없어요. 됐어요? 항상 독립. 됐습니까? 패스. 마지막 3번. 패스 뭐야? 3번. 기준점 부호가 뭐야? K를 대입했을 때 이 점이 어떻게 돼야 돼? 위에서 해야 돼. 이랬습니까? 오케이? 즉 K를 대입하면요. X에 K를 집어넣어버리면 K는 어디죠? K제곱 마이너스 K 곱하면요 2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K제곱 플러스 되겠죠? 이랬습니까? K를 집어넣어서 빨리 정리한 거야. 알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만나는 건 괜찮잖아. 그죠? K까지 포함하는 분이니까.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답은 나올 필요가 없는데요.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날아가면요.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했어요? 아까 쌤이 잡은 그게 답인가 본데 여기서는 이게 답이라는 논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알겠죠? 풀이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4분의 3보다 크고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아마 이 K의 주관식 답안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 답은 K는 1이다. 체리가 구하라니까 답이 되겠는데 자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용에 사용된 내용 그 파트 정리를 다시 할게 알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함수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제 까먹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까먹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분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요 상황이 어차피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만날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실근의 개수만 묻는 문제는 잘하고 있고 이미 알겠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면 부호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그거는 2차 방정식을 주고 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인식을 가지기 위한 A의 범위 구해라. 뭐 서로 다른 두 부호의 A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A 범위 구해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한별식도 체크하고 근각일수의 부호 체크해야 돼. 이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실근의 위치인 근의 분리는요 이렇게 2차 방정식 주고 특정 범위 안에서 근을 요구하는 거야. 이랬습니까? 얘처럼 야 K보다 큰 상태의 근이 두 개여야 돼. 뭐 1과 3 사이에 근이 두 개여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요게 실근의 위치가 근의 분리인데 얘는 풀이법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별식, 대칭축 위치, 기준점 부호를 다 확인해봐야 돼. 이래서 여기에 이런 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건 잘 나와. 단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을 때 이 기존 친구들은 이런 거 들어보기 저기 있어요. 기준이 있을 때는 3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풀이 필요 없으니까 잠깐 얘기 좀 봐봐. 유사한 문제 풀었는데 이름이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kx, kx 플러스 1. 얘가 1과 1보다 큰 근 한 개와 1보다 작은 근 한 개를 가진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 말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내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딱 나왔는데 결국 마무리가 야 얘가 결론적으로 1보다 큰 거 한 개랑 1보다 작은 거 한 개 가질 k의 범위 구해라. 이런 문제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도 카테고리는 실근의 위치인 건 알겠어요? 단순하게 부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1이란 기점으로 큰 거 하나 작은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풀이법은 3번으로 가야 돼. 그러면 봐봐. 요 함수를 또 2차 함수 잡은 다음에 그림을 그려. x축이 있어. 1이 있고 얘보다 큰 거 작은 거 한 개 가지려면요. 이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야. 상황 되겠습니까? 자 이럴 때 봐봐. 두 근이 얘 아닙니까? 두 근 사이에 내가 말한 기준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저 단인 거야.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어떤 기준 포인트가 껴있으면요. 이런 경우는 3번만 확인하면 돼. 3번이 뭐야? 기준점의 부호. 무슨 말이냐면 1을 여기 대입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밑에 음수면 됩니다. x를 집어넣어버리면 2-k가 음수면 정답. k는 2보다 크다. 얘가 다른 거야. 보통 이 근해 분리 파트가 메인 시험 범위가 아니면 이렇게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식의 문제를 내버리면 풀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풀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론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근해 분리 파트는 요것도 꼭 같이 기억해놔라.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노트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 테마를. 이 테마는 여러분 그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부호로 낼 때도 있고 근해 분리로 낼 때도 있고 뭐 단순한 문제 잘 푸니까 알겠습니까? 저것들을 챙겨놔서 정리해봐라. 이 문제는 저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또 575 실제 문제 빨리 쌤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가시죠. 575입니다. 575 575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자 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들 건데 fx가 x래요. 아 이거는 뭐 함수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함수가 그렇죠. 여기 역함수면이잖아. 이해됐어? f, gx, x라는 건 둘이 역함수 이 말이잖아. f와 f 역함수 뭐하다? 같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 자리가 함수에 대한 기본이가 있어야 풉니다. 봐봐. 그러면 얘는 fx는 무슨 대칭? 함수? y는 x 대칭 함수를 얘기해. 그죠? 근데 선생님 얘가 f5를 구하는데 fx식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쵸? 야 fx가 y는 x 대칭 함수라는 게 되게 특이한 함수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문제의 그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다항 함수라는 게 힌트야. 다항 함수. 여러분 다항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죠?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아니면 3차. 이게 특이한 함수가 아니라 그런 너네가 알고 있는 그런 함수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2차 함수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2차 함수 그림 알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렇습니까? y를 대칭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2차 함수가 물론 여러분 3차, 4차는 그래프를 모르지만 다 곡선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긴. 알겠습니까? 그런 건 얘가 불가능해. 다항 함수라면. 알겠죠? 다항 함수가 아닌 뭐 다양한 함수가 다 가능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항 함수는 단순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되는 게 다 불가능해요. 몇 차 함수만 제외하고 1차 함수만 제외하고 1차는 병준아 뭐가 되면 돼?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안에 넣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차 함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돌려서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함수가 역함수와 똑같으면서, 알겠죠? 다음 함수려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 1차 함수 말고는 안 돼. 알겠죠? 결국 그 말을 봐봐. 얘는 결국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생긴 이런 걸로 생긴 함수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f는 3이니까 a가 3이 나오는 거죠. 함수식을 주는 겁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경험치가 있어야 쉽게 풀리겠죠. 알겠죠? 이건 그런 얘기다. 저거 항대함수 나와요. 항등함수 yx 오씨 기울기가 1인 상태에 유일하게 되는 함수 맞네요. 얘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답은 안 되겠네요. 왜냐면 0,3을 지나니까. 그쵸? 창이 좋은 얘기했어. 선생님 yx 안 됩니까? 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놓쳤네. 왜 yx는 봐봐. 얘 자체가 yx이잖아. 알겠습니까? 얘도 됩니다. 알겠죠? 얘도 되는데 여기서 이거 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1. 고함 거야. 왜냐면 0,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예 배제시킨 거 같네요. 자, 됐습니까? 넘어가시죠. 또 지금부터 더 해봐. 풀고시기. 이제 없어? 너 500 치는 거야. 몇 번이야? 595번. 591번. 이거 하나 나오지. 591번. 여러분 오늘 그 테스트 중에서 테스트 봐봐. 15번. 15번. 맞춘 사람. 하나, 둘. 수업을 하면 뭐 하냐고 지금. 야, 15번 봐봐. 쌤 저번 시간에 여러분 필기장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런 1대1 대응 찾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때 쌤이 1단계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직선이면 그건 개념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 15번 보시면요. 둘 다 직선이잖아. 그지? 이렇게 둘 다 직선일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0에서 만나야 돼. 그죠? 위에 0을 대입한 거랑 아래 0을 대입한 게 같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힌트가 튀어나오겠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돼. 그 말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위의 함수가 마이너스니까 밑에 있는 기울기 a-2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래야 감소하다 감소하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가능하다고.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건 내용을 숙제에서 보자마자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워낙 중요한 유형이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알겠죠? 이제 거기서 레벨이 한 단계 업되면 591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591번을 푸시면 봐봐. 요게 이제 오늘 더 이제 레벨업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될 파트인데요. 뭐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fx가 2a-1x고요. 마이너스 b 더하기 얘는 2 이상. 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났죠. 4x 더하기 3b. 저번에 정리한 그대로 풀게요. x가 2 같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b의 범위를 구하다 얘기했죠. 그렇죠? 자, 함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일단 만나야 돼. 아니면 1대1 대응 불가능해. 만나려면 위에 2를 대입한 2에 2a-1 마이너스 b 더하기 2 밑에 2를 대입한 마이너스 4 더하기 8 3b 더하기 4가 같아야 돼. 오케이? 일단 만나야 됩니다. 정리부터 할게요.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3b 더하기 4다. 저거 넘겨버리면 4a 이거 넘길까? 마이너스 4b는 5다. 그죠? 요게 이쁠지 a 마이너스 b가 4분의 5다. 뭐 이게 이쁠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정한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 2 대입한 거랑 아래 2랑 같으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챙겨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직접 그려서 확인해봐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직접 그려볼게요. 이게 함수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요. 자, 일단 얘를 만족하면 맞나? 두 번째 이야기. 밑에 건 대충 그릴 수 있지 않나? 밑에 그림 봐봐. 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꼭지점 x가 얼마냐? 2. 2로 잡은 거. 야, x는 2를 기준으로. 여기는 2로 생겼어. 됐어요? 여기가 보고 있니?
됐습니까? 야 x가 2보다 큰 범위는 일단 이 점은 지나. 그렇게 했잖아. 이 점 지나기. 여기다 직선 그릴 거야.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습니까? 기울기 직하는 게야. 즉 2a-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a는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얻은 두 식이 이거야. a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얘 둘을 만족하면 돼. 끝 이겁니다. 알겠죠? 자 질문은 뭐냐면 정수 b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 말은 b의 범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a의 범위는 아니까 b의 범위 구하러 갈게요. 이거 집어넣으면 돼. 봐봐. a는 뭔데? b 더하기 4분의 5 아니야? 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b 더하기 4분의 5는 2분의 1도 커야 돼. b는요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커야 돼. 이해됐습니까? b는 얘를 만족하겠네요. 얘를 만족하면 정수의 최소니까 b는 0이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번에 배웠던 바로 바로 다음 단계 문제인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개입되거나 나중에는 여러분 유리무리 함수 배우면요 유리무리 함수를 넣기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1대1 되면 돼야 돼. 일단 만나게 하고. 알겠죠? 그려봐. 그래서 이렇게 1대1 되면 되게끔 네가 찾아야 돼. 포인트를. 알겠죠?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직선이라면 기울기만 보면 되는데 직선이 아니면 골치를 아프고 이제 알아서 잘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네. 그걸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또 다양한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쉬었다 가시죠. 가보시죠. 자, 1대1 대응 찾기는 이런 식인데 여러분 602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얘기한 게 있으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602번 풀어봐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602번 풀어봐봐. 그건 풀어보면 되겠구나. 일단 정의역과 공역을 잡아줬으니 1대1 대응되려면 끝점을 지나야 된다. 끝점을. 이거 그 분리 아니 분호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문제 아니야. 메일 힌트 드렸어 여러분. 그렇죠. 이때가 재밌었기 어려워. 오늘 정리해드린 문제들만 보셔도 감은 잡으실 겁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방향은 나왔어요. 봐봐요. 자, 지금 뭐 얘가 아까 얘기한 그놈인데, 봐봐. x가 a보다 큰 범위의 집합인데, 그죠?
x에서 x로의 함수를 갖는다라는 건요. 정의역도 a 이상 얘보다 오른쪽으로 쓸 거고 이쪽 파트 그죠? 공역으로 쓸 때는 이렇게 y가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랬죠? x는 집합이지만 알겠죠? 공역으로도 a보다 큰 범위 여기만 쓸 거예요. 오케이? 함수는 여기서만 볼 거다 이 말이죠.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 얘가 말한 x에서 x로의 함수가라는 게 정의역은 a보다 큰 범위를 쓰고 공역도 y는 a보다 큰 범위의 함수를 사용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 자, 이거 이해돼? 여기 안에 이 함수를 그릴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 값을 찾아봐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여기 그려질 때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 A, 그렇죠. a 콤마를 지나야 돼. 요즘 지나야 돼. 아니면 1대1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뭘 얘기해야 돼? a, a를 지난다. 다시 말하면 fa가 뭐가 된다? a가 되어야만 해. 라는 거야. 풀어보면 a 집어넣어버리면 2a 제곱 마이너스 6이 a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넘겨버리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되고요. 2, 1, 3, 2 여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a는 2가 되면 됩니다. 아닌가요? 마이너스 4, 3 제대로 하지 않았니 저번에? 맞습니다. 그죠? 네. 이해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답이 먼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런 거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그래프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쌤 둘 중에 답이 뭡니까? 그럼 확인해봐야지. 나도 몰라. 첫 번째 만약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면 그죠? 따져볼게요. fx가 지금 뭐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6이라는 건데 그죠? 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할 텐데 그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얘를 만족하는 건데 얘가 분명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진행을 할 거 아니야.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봐봐. 얘가 지금 꼭지점이 어디 있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비하면 4분 3이죠. 그죠? 꼭지점보다 왼쪽에 요점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말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3이 한 이쯤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럼 여기에 내가 만약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y는 마이너스 3보다 위쪽으로 그리면 이거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빵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즉, 이 대칭축보다 왼쪽을 잘라버리면 안 돼. 이게 아래로 보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어디 잘라야 돼? 오른쪽을 잘라야지. 확인해볼까? 답은 아마 2일 겁니다. 두 번째, a가 한 2라면 확인해볼게요. fx가 일단 확인해봐야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인데요. 그죠? 그럼 얘도 이제 아래로 불러있는데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이 꼭지점이 중요한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2가 2,2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 2,2가 있을 건데 그 말은 함수를 x는 1을 이렇게 자르고 y는 1을 이렇게 자르서 되잖아. 그쵸? 여기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1대1 대로서 맞겠네요. 답이 된다. a는 2여야 된다는 거죠. 이랬습니까? 이게 2차 함수 주니까 끝점을 지나는 건 당연한 건데 알겠죠? 그 끝점을 지날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이 공역, 정역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을 잡혀야 되는 건지 왼쪽을 잡혀야 되는지 따져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것까지 딱 걸어서 낸 문제가 알고 오른쪽에 있어서 이걸로 딱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606번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개인만 통해서 답을 때려 맞추면 이렇게 606번처럼 문제를 내버리면 또 이제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606번 가볼게요.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예민하게 풀이를 요구하게 된 거야. 알겠죠? 들어가 볼게요. 606번입니다. 자, 집합 x가 a 이상 이 정의역이고요. b 이상이 공역으로 쓸 거예요. 상황은 이러네. x는 a가 여기 y는 b가 여기 있고 야 여기 위에다 여기다가 fx 넣을 거야. y는 fx를. 그죠? 그때 fx 식은요. 방금 푸는 게 똑같은 문제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때 얘가 또 마찬가지.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 b에 대해서 이번엔 a-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죠? 자, 한번 가봅시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요점을 지나야지. 얘가 a, b를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3은 뭐가 돼야 돼? a죠. b가 돼야 됩니다. 관계식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 수도 있어, 알겠죠? 범위 친구야. 방금 봤지만 이 함수가 얘를 지나기만 한다고 무조건 1대1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겨야 돼? 요 점을 이렇게 지나면 돼, 안 돼? 안 된다. 어떻게 지나? 이렇게 지나야 돼. 이랬습니까? 아까 했지만 뭐가 포인트야? 대칭축이, 그죠? 대칭축이 지금 x는 2란 말이야. x는 2가 a보다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요걸 따져야 돼, 알겠죠? 그냥 지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 없으면 a가 2보다는 커야 됩니다. 는 가능하고요, 알겠죠? 거기 뭐 조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 조건이 아마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런 조건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때 a-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문제가 두 개일 때 우리가 최대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b를 없앨게요. b는 얘랑 같은 거니까, 그렇죠? 대입해버리면 a 마이너스 b니까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3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로 꼭지점 a제곱 얼마야? 2분의 5네요. 아, 이 문제가 예민하게 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a는 2 이상이라야 돼. 여기가 뭐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2분의 5를 대입하면 최대네. 그죠? 요 범위가 개입되진 않았으니까 문제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2차 함수 최대값은요, 이렇게 그래프로 풀어야지. 알겠어요? a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정답이다. 여기에 2분의 5 a 자리에 2분의 5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최대겠네. 알겠습니까? 좀 아쉬운 건 쪽 범위가 적용되진 않았네. 알겠죠? 어차피 최대는 꼭지에서 나오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함수나 이런 직선이 아닌 상태의 이런 1대1 대응 찾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추가해서 잘 체크해봐라 라는 거고요. 자, 이제 99페이지 넘어갔어. 이제 새로운 얘기 좀 합시다. 자, 오늘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1학년 때 배우는 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 정리와 스킬들이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계속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 잘 해놔야 돼. 자, 오늘은 99페이지에 있는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기를 정리해드릴게요. 지워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함수적부터는 그래프를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절대값이 개입된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요거 좀 정리합시다. 있죠? 이 절대값 개입된 함수는요, 선생님 두 가지로 정리드리면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 그래프 정리할게요. 1차 함수 그래프. 요거는 따로 정리합시다. 알겠죠? 우리가 1학기 때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풀 때 1차에 절대값이 2개, 3개 있는 것도 그래프를 알려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는 별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거는 이제 그릴 줄 알면 그걸로 이제 그거 더 쉬운 그래프니까 그대로 그리면 되고 알겠죠? 지금은 앞으로 나올 일이 있는 요것만 정리할게요. y는 a의 절대값 x-b yc.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절대값이 있는 1차 함수는요, 저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알겠죠? 절대값 한 개만 들어있는 그런 1차식을 많이 만들 건데, 자, 이런 거 그리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죠? y는 절대값 x-b. 이건 그릴 줄 알잖아요. 어떻게 그려요? b, 여기서 V자. 이해하습니까 이 대칭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여기다 맞니? 네. 요건데, 요걸 어떻게 한 거야? C만 몰린 거야. 그러면 C만, 더하기 C만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 B, C에서 절대값. 이해됐어요? 그리고 요 A의 역할이 뭐냐면, 봐봐, 함수에서 다 역할이 있어요. 봐봐. Y는 내가 만약에 절대값 X-2가 이렇게 칩시다. 얘는 그래프가 2에서 V 있죠. 이거죠. 얘 기울기 1이고 얘 기울기 -1일 거야. 그렇지? 여기 내가 봐봐 3을 곱했어. 이건 뭐 한 거냐면 여기 0은 어차피 안 바뀌는데 여기 있는 모든 좌표가 3배가 된 거야. 위로 올라가겠지. 갚하게 올라간다. 쌤이 이거 이제 상하 공무주는 얘기 하는데 위로 당긴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3분의 넣었어? 누워버리면 돼.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1을 했어? 어떻게 하는 거야? 2배로 늘려서 뒤집은 거야. X축 대칭 하겠습니까? 그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이런 구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걸 저기 적용을 해버리면 봐봐. 절대값이 한 개만 있는 이 직선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 야, B, C에서 V자야 이거. 근데 A가 양수야? 그러면 그냥 V자야 이렇게.
여기 좌표가 B,C일 거고요. 이 대칭입니다. 근데 A 음수야? 어떻게 생겼을까? 밑으로. 거꾸로 보이지. 여기 그래도 B,C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1차 함수 절대값은 간단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간단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오늘 A는 이제 절대값이 함수에 개입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이지. 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땡, 함수.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요거는 이제 필기장에 있습니다. 기능들기에. 요거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헷갈리시면 챙겨놓으시고. 요거는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뭐냐면, y는 fx가 있을 때, 이 함수가 뭐든 간에, 우리가 절대값을 어디에 박아놓냐면, x에만 절대값 박아놓는 케이스. 두 번째, y에만 절대값을 박아놓는 케이스. 세 번째, 둘 다 절대값을 박아놓는 케이스. 네 번째, 함수 전체에 절대값을 박아놓는 케이스. 네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는요. 페이지 넘겨봐봐. 유리무게만 다 뒤에 넘기면 보이게. 넘겨봐. 앞으로. 없네요. 여러분 필기합시다. 자, 그러면요. 왜 이하는 페이지 있나? 뒤로 넘겨서 페이지 어디 쓰냐면 28, 29로 가봐. 앞에는 없어. 빈 페이지 있을 거야. 더 넘겨봐. 양이 좀 있어서 여기 31페이지. 우리 필기장 31페이지에 필기 좀 합시다. 딱 정리해줄게. 봐봐. 요 그리는 거.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y는 fx가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알겠죠? x에만 절대값 딱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y에만 절대값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x, y 둘 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함수 전체는 어떻게 되냐? 이거 배우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는 방식은 이래요. 봐봐. 요렇게 두 개를 분리하시면 돼요. 이 세 개를 그리는 방식이 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얘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게 분리하시면 되는데, 자, 정리해볼게요. 봐봐. 자, 원래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절대값 그래프는요, 풀이법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볼까? 모든 절대값은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여러분, 루트 안에 재고 있으면 뭐지? 이 풀면 어떻게 돼? x 대값 x. 네. 절대값 x입니다. 차영아. x 풀지만 알겠지?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이야. 요거는 다 세팅해 놓으셔야겠죠? 절대값 푸는 풀이법 원래 한 개야. 뭐죠? 식을 두 개로 분리하는 거죠. x의 양수고요. x 음수. 양수일 때는 그냥 x,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이해됐어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서 야, 아직 안 가르쳤어. y는 x제곱 더하기 2, 3 절대값 x 더하기 2. 다음 그래프를 그려봐. 다 나왔어. 사실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왜? 절대값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선생님 저는 이런 걸 그리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어도 그릴 수 있다고. 원래 절대값은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은 풀이 똑같아요. 두 개로 분리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그려볼게. y는 어떻게 해야 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0보다 커 갔을 때는요 얘가 될 것이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근데 위에 거요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 되는 모양이니까. 밑에 거도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니까.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려보면 잠깐만요. 그림이 별로 안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여길 마이너스 넣을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의 부호는 바뀔 거야. 여기 됐습니까? 그래야지 그냥 모양이 생기는 그래프 나왔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일 때는 얘일 것이고 마이너스 빠지니까 그렇죠? 양수일 때 얘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그려보면 x축 있고요. 여기 y축 있을 텐데 얘가 얘기하기를 0보다 큰 쪽은 요 이차함수, 그죠? 1 지나고 2 지나는 이런 그래프. 0보다 큰 쪽만 이런 그래프. 됐어요? 음수일 쪽은요 이런 그래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다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좌우 대칭 그래프예요. 알겠습니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절대값인데 그려야 돼? 네가 그려 그러면. 문제가 한 개를 푸는 게 아니죠. 두 개를 풀면 되는 거죠. 그 x의 절대값에 있는 그걸 따라서 분리하면 되겠지. 상황이 됐습니까? 이건 정석이고. 정석이 중요한 건 처음 보는 상황 만났어? 그대로 풀면 돼 그냥. 그냥 두 문제 풀면 돼 그냥. 그게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알겠죠? 두 개로 분리하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런 그래프를 좀 빠르게 구하는 걸 그리는 거 배우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런 식입니다. 봐요. 여기 해볼게. 정석대로 접근해볼게. f 절대값 x. 나 지금 얘를 그리는 걸 알려주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해놨어. 어떻게 그리면 돼? 두 개로 풀려면 되지. x가 양수일 때는 fx 아니야 그냥? 그지? x가 무수일 때는 f 마이너스 x겠지. 이래서 자 이걸 쓰면 이제 말로 얘기해 봐봐. 야 x에만 절대값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x가 양수인 범위는 절대값 무시하고 원래 그림 그려. 됐죠? x가 음수일 때는요. 봐봐. 여러분 요게 이렇게 바뀐 게 뭐 한 거지? 대칭. 무슨 대칭? X Y 대칭. Y 축 대칭. 네, 천천히 얘기해 줍니다. 알겠어요. 무슨 게임 하듯이 지금 바로 달려들지 말고 알겠습니까?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y축 대칭 되는 거 맞죠? 네. 그죠? 그럼 봐봐. 양수 범위는 원래 그림을 그리고요. 그 양수에 그린 걸 y축 대칭해서 음수 쪽에 그리면 돼요. 그럼 이 그림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풀이라인 잡아드리면 봐봐. 얘는요, 선생님 x에만 절대값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x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y는 fx를 그려요. 를 그린 후 x가 음수가 되면 x의 보고 바뀔 거 아니야. 무슨 대칭이냐?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에서 한번 더 그려요. 그러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보여줄 거니까 일단 봐봐. 그 다음 얘는 똑같은 방식이다. 얘는 이제 중요한 거 봐봐. 같은 툴로 가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y에만 절대값이 있는데요. 그래? 야 그러면 y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 아니야? 원래 그림일 거 아니야? 그렇죠? y는 fx를 그려. 그리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죠? y의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y 될 거 아니야? 무슨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봐봐요. 자, 얘가 뭘지 할까요? 자, 얘는 봐봐. x,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4개 나와. 왜냐면, 왜 4개인지 이해돼?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뿔 뿌릴 때. 원래 그림 그려. 뿔 마일 때. x만 부호 바뀌었지? 네. 그거 그 y축 대칭해서 한번 그려. 막 풀릴 때 y만 부호 바뀌었지? 원래 그림을 x축 대칭해서 한번 그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지 둘 다 부호 바뀌었지? 원래 그림을 원점 대칭해서 한번 그려. 그래프 나와. 이해됐습니까? 같은 툴인 거 이해되시죠? 둘 다 절대값 있어. 손이 많이 가.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양수야? 그러면 그래프가 안 바뀌어. 즉 1 싸우면은 1대는 1 싸우면은 원래 그림 y는 fx 를 그리는 됐어요? x의 부호가 다 바뀌면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 다 하면 돼.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다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시함수까지 필기 놓으세요.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필기하시고 선생님 수업 들어. y는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아까 했던 3x 플러스 1로 갑시다. 이런 그림이라 가정해볼까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요거 맞지? 그죠? 이소문하면 이거잖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잖아.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가지고 y는 f 절대값 x를 하잖아요. 여러분 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저거잖아.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 제곱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식이 나오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 이게 x의 절대값 넣은 거야. 이랬어요? 요 함수가 2차 함수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어?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봐봐. 이렇게 하면 돼. 봐봐. x축, y축 있어요. 선생님, x에만 절대값이 있는데요. 그래? x에만 있으면 x가 양수인 범위는 원래 그림을 그려. 얘를 그려, 이렇게. 1, 2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얘를 x의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 될 거 아니에요. y축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려. 얘가 그려봤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건 신경 안 쓸게요. 헷갈리는 거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림 이렇게 됩니다. 봐봐, 이게 되게 특이하게 돼요. 봐봐, x축, y축 있어요. 이번에는 y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가 양수인 건 여기잖아요. 요거. 그죠? 똑같이 그려요. 이렇게. 1. 이렇게. 2. 됐어요? y가 마이너스면 얘가 어떻게 돼? x축 대칭된다고. 이렇게. 그래프는 이상입니다. 쌤, 이건 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수는 아니에요. 왜? 하나 있어 두 개 줬잖아. x가 없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냥 그래프는 이렇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요. 정말 무슨 말이냐 봐봐. x축과 y축 있어요. 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1사는 원래 그림과 똑같다고. 1사의 원래 그림 봐봐. 요거랑 요거야. 이해되니? 얘를 그려. 요렇게 하다. 1. 여기서 하나 올라가. 2. 그치? 얘를 y축 대칭해서 하나 그리시고요. x축 대칭해서 하나 그리시고요. 원점 대칭해서 하나 그립니다. 이런 이상한 그래프가 요 그래프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얘입니다. 함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그리냐? 쟤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y는 그 두 개로 분리하면요. fx가 양수인 거 어떻게 그려? 원래 fx. fx가 음수인 거는요? 마이너스 fx. 그죠? 저기 볼게. 봐봐. 이따가 깔끔하게 다시 그려줄게요. y는 fx가 얘로 가져가면요. 원래 그림 생겼잖아. 1과 2에서. 그지? 봐봐. fx가 양수인 건 얘지. 네. 얘는 그대로 냅둬. fx 음수인 게 요거 아니? 네. 요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곱하래요. 즉 이게 뒤로 올라가겠지. x축 대칭됩니다. 이렇게 꺾인 선 그래프가 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냐? 그리는 방식이 달라요. 함수 전체 절대값을 이렇게 그리세요. y는 fx를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라. 이렇게 적으시면 꺾어 올려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 적용을 해보면 봐봐. 자, y는 전체 절대값 fx를 그리게 되면 x축 있어요. 1과 2를 지나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렇게 1 이하 얘가 꺾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는 방식은 다른데 여러분 이 잘 나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가 제일 잘 나와요. 함수 전체 절대값을 어떻게 그린다고? 원래 함수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점 올립니다. 꺾어 올려. 이래서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얘입니다. 얘 둘은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맨날 나와. 알겠죠? 그 중에 4번이 맨날 나와. 가끔 1번이 나와. 2번, 3번은 정리하는 게 정리하는 뿐이 아니죠. 잘 질문되진 않아 사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절대값은요 원래 그림 그리고 x축 아랫부분 올리기. 알겠습니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요 양수인 거 놓고 대칭하기. 알겠어요? 나머지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금방 감이 잡힐 거니까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되고 여기에 선생님 이런 문제 하나 풀어줘야겠네요. 617번입니다. 얘는 뭐 쉬운 얘기인데 두 개는 풀어줘야겠다. 617번 봐봐. 617번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게 조금 빡센 게 보여서 그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풀이 자체가 빡세 보여서 여기 지울게요. 자, 617번입니다. 가볼게요. 617번. 요거는 거의 직선 문제인데요. 봐봐. 자, 이런 유의 문제를 이제 우리 유리무리 함수가 많이 풀게 될 건데 요 필기본 여기는 안 지울 거니까 천천히 비교해도 돼. 문제 따라오세요. y는 절대값 x-2와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스톱. 여러분 이거 어떤 직선이죠? 기울기가 뒤진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차이가 맞지? 맞습니다. 기울기 모르니까 아는 잡들 얘기해야지. 그죠? 지나는 점이 좋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전부 다 찍고 직선 돌리라는 얘기지. 그죠? 그랬을 때 얘 둘이가 만나기 위한
만나기 m의 범위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그려놓고 점 찍고 돌려가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유리무리 함수 때 엄청 냅니다. 볼게요. 얘부터 드릴게요. 2,-9 있죠. 그지? 그렇죠? 자, 디테일을 적어드리면 지금은 함수가 필요할 수 있어서 여기 함수는요. y는 x-2였을 거야. 원래 직선이었겠지. 그죠? 여기 함수는요. y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2였겠죠? 음수조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자, 찾아볼게요. 자, 그림을 잘 잡아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쌤 봐봐. y축은 그리지도 않죠? 필요할 때 그려. 그냥 그림 그려야 여러분 x축, y축. 이게 초짜야, 초짜. 알겠죠? 이제 우리가 그림 많이 해봤으니까 필요하면 축을 세우시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마, 그냥. 알겠죠? 내가 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만 그리는 것 또한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x축은 필요하니까 그려놓은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1 멀리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헷갈리면 쭉 그리시고 됐습니까? 요 점을 지난 직선을 징 돌리는 거예요. 여기 상황이 있어요? 네. 자, 만나기 위한 범위 구하는 거야. 자, 기울기가 요라 큰 거부터 가볼게요. 기울기 요라 크면 징 이승이 맞지? 네. 맞나? 안 맞나? 맞나요? 안 만나니? 자, 생각하고 상관없지. 안 만나니? 네, 만나죠? 만납니다. 오케이? 네. 자, 돌립니다. 네. 만나죠? 네. 만나죠? 네. 만나죠? 네. 만나. 스톱! 어디서? 거기서. 직선 어디서? 어디서 할 때? 그렇지. 2,0을 지날 때 안 만날 거 아니야. 까지 만날 거 아니야.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만나? 안 만나는 체크 포인트네. 알겠습니까? 이걸 너네가 해야 돼. 직선 돌려놓았어. 만나. 그죠? 안 만나, 선생님. 그렇지? 아, 쌤. 요때 m 값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바로 갈게요.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날 때? 2,0을 지날 때. 맞습니까? 네. 대입에서 풀어도 되고요. 기울기 구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대입 합격이 되는데 2,0 대입 어떻게 돼? 2대 3m 마이너스 0인 거예요. 3분의 2.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럼 m은 3분의 2 이상일 때 만나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또 갑니다. 자, 안 만나. 돌았어, 이제 돌았어. 안 만나. 스톱! 여기까지 안 만났는데 조금 내리면 만나. 여기 이해돼? 직선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봐봐. 음수 넘어왔어. 안 만나. 스톱! 평행할 때까지 안 만날 거 아니야. 얘보다 더 작아지네. 맞나? 만나겠죠. 이거 뚫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언제가 포인트야? 만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죠. 평행할 때. 평행할 때까지는 안 만나고요. 요때 m 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이래서 네. 답을 씁니다. 답을 잘 써야 돼요. 봐봐. 답을 씁니다. m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이거 이해되죠? 네. 3분의 1때 만나니까. 자, 음수주 적으면요. m이 마이너스 1보다 그거나 야 이렇게 되는데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커지네. 직선 오른쪽 끝이 내려갈수록 작아집니다. 알겠습니까? 오른쪽에서 내려가잖아. 그렇지? 네. 마이너스가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작거나 같다? 작다.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나 안 만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작다. 작다가 되겠죠. 이래서요. 평행할 때 안 만나고요. 조금만 더 작아지면 만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답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다루는 문제들을 뒤에서 더 많이 낼 거야. 알겠죠? 지금은 이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개 더 볼게요.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치우되겠죠? 자, 좀 더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뭐 진도 많이 안 나갑니다. 내용이 중요해서 620번 먹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는 a가 실근을 4개 가진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식해야 돼. 여러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하면 좌변에 있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y는 a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게 안 돼요? 봐봐.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이게 안 되니? fx는 gx 얘 이거 방정식이지.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 어떻게 알아? 아. y는 fx 그리고 y는 gx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죠. 실근의 개수 문제는 물론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도 쓰이겠지만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얘기야. 알겠죠? 두 그래프의 교점 잡아는 얘기지. 알겠죠? 요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 너네가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돼야 돼. 요것 또한 졸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나와. 방정식을 두 그래프를 보는 눈. 알겠죠? 오케이? 요 질문은 그냥 얘 그리고 얘 그려서 교점 개수 4개 만들어야 돼. 이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거 그리고 배운 거지. 이건 뭐야? 함수 전체 절대값. 어떻게 그래요? 그냥 그림은 x축 아랫부분을 꺾고 올려라.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려볼게요. 자, x축과 교점을 잡으려면 인수분해해서 그려야 돼. 얘 그려볼게. y는 절대값 x-3, x 플러스 3. 이거 맞죠? 네. 됐습니까? 그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x축만 그려. 어떻게 생겼어요? x축과 마이너스 3과 3을 지나는데 점선으로 이유 아시겠죠? 3,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랫부분 어떻게 해야 돼? 위로. 꺾고 올리라고. 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게 이제 요 함수 그래프예요. 요 함수. 이해됐어요? 얘도 우리가 식을 두 개 다 구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뭐냐면 요 함수식 뭐겠어? 원래 함수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9. 이해돼? 네. 요 뒤집은 함수 뭐겠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 마이너스 곱한 거야. 식도 개별로 찾을 수 있어야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뭘 그릴 건데? y는 a라는 직선을 그을 거라고.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죠? 교점이 4개인 걸 잡으려면 어느 점 필요하겠어? 요 꼭지점에 y좌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해했습니까? x의 원룸은 되겠어요? 요 점 높이 잡으려면 x의 원리 입하면 돼. 2분의 9. 2분의 9? 네. 이유는 뭡니까? 꼭지점이 접히고 있는데. 잠깐만요. 너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9에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9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구나. 네. 3초 좀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1차 없잖아. 0이잖아요. 0. 알겠습니까? 네, 뭐 대입해야 되죠? 0. 그렇죠. 정 가운데 되죠. 이 대칭함수라서 2차 함수니까. 가운데 맞습니다. 그리고 창의기처럼 접근하는 건 좋은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하고 싶은가 본데 네. b가 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1차 없잖아. 네. x는 0이 여기야. 이해되겠어요? 그죠? 네. 0을 집어넣고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 넣든 집어넣으면 얼마야? 9야 9이 높이가. 이해됐어요? 그래프 다 분석이 된 거지. 상황이 돼? 네. y는 이거 어디 있어야 되겠니? 9. 교점이 4개이려면 0이랑 9 사이. 0과 9 사이 있어요. 여기. y는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a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는 되겠죠. 이해됐어요? 9랑 같으면 이거 하면 몇 개? 아, 3개구나. 그렇죠. 3초 다시 봐. 3초 빼기. 야, 3초! 본인 대답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봐. 구우면 안 되나 생각하는 거 되게 좋은 거죠. 그건 좋은 자세입니다. 주둥이가 먼저 움직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되게 좋은 거야. 확인하면 되잖아. 와, 3개구나. 그럼 이제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그럼 이해되겠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학년 증가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절대값 얘기하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숙제할 때 골치 아프지 않도록 내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621번 볼게요. fx는 재미난 문제. fx는 절대값 x-3입니다. 그리고요. fx 합성했죠. 는 2분의 1 절대값 x. 자, 얘네들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죠?
이제 풀란 얘기 아니야. 물론 풀려면 풀 수도 있는데 풀란 얘기 아니야. 이걸 보자면 너네들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아, y는 fx와 y는 2분의 1 절대값 x. 뭘 구해요? 교점의 개수. 이것부터 1차에서 이런 거 바로 보여야겠다. 알겠습니까? 보자마자 아 선생님 요거 그리고 요거 그려서 교점 잡으라고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뭐 얘는 그리기 쉽죠? 얘는 0,0에서 기울기 2분의 1로 이렇게 V자. 이해되겠어? 이거 간단하죠? 끝. 됐습니까? 얘를 잘 그려야 되는데 잘 봐봐. 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요. fx가 얘야. 그림 알지? 이거 그림 어떻게 됐어? 3에서 V 있죠. 기울기 1이야. 기울기 중요해. 기울기 1이야. 알겠죠? 이게 y는 fx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y는 fx는 잘 봐봐. fx를 저기에서 대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절대값 fx-3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 요거 이해됐습니까? 얘만 일단 저기 집어넣는 거야. 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합성되면 요걸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냥 fx가 제니까 이거 그냥 fx는 잘 봐봐. 2야. 절대값 x-3 절대값 -3 절대값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되는데 같은 말이야. 얘가 fx잖아. 그쵸? fx 얘니까 누르면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그릴 수 있어요. 그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저런 눈을 좀 알려드리고자 요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같은 말이잖아. 이해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fx를 -3에서 뭐한 얘기야? fx 그래프를 3칸 내린 거야. 이해돼? 절대값 취했어? 접어 올린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놓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이게 봐봐. 이것도 올 수 있어. 선생님, 저 문제 보니까 fx인데요? 그럴 수 있지. fx를 줄 줄 알잖아. fx를 한 번 넣었어? 3칸 내려 접어 올렸어. 그 그래프를 또 3칸 내려 접어 올리는 소리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보지 감이겠지.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이따 보여줄게. 얘부터 해볼게. 자, 창현아 얘는 이해되지? 근데 저 x 마이너스 6 뭐라고? x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아, 이게 선생님 x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야, 이거잖아. f 안에 절대값 x 마이너스 뭐라는 얘기잖아. 이거 이해돼, 창현아? 그 말이지. x 자리에 얘를 얻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안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이렇게 해야지. 넣으려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자, 이걸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요 눈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시다. 알겠죠? 봐봐. fx가 있어요. 얘를 몇 칸 내리라고? 3칸 내려서 저거 올리라고. 자, 3칸 내리면 잘 봐봐. 이거 기울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중요한 게 얘가 3칸 가면 3칸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걸 3칸 내리면 봐봐. 3칸 내리면서 이렇게요. 3,0이 어디가 있어요? 0,0. 뒤진다? 3, 마이너스 3 맞았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쵸? 3칸 내린 거잖아. 이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는 여기 얼마겠어? 3칸 올라가서 3칸 왔을 거라면 6일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6일 거야. 마이너스 6일. 여기 0일 거야. 요거 이해했어? 이 그래프 3칸을 내린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뭘 그린 거야? fx 마이너스 3을 그린 거죠? 냈잖아. 절대값 쉬었지? 어떻게 해야 돼? 꺾어? 올려야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3,3이 되겠네. 이 친구. 점선을 남겨놓을게요. 저는 이해하라고. 그죠? 저 W처럼 생긴 게 합성함수 그래프인 거야.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나도 이해되지? 이해 안 돼? 됐어? 여기에 뭐 그리라고? 요거 그리라고. 그죠? 0,0에서 낮게 V자. 기울기 2분의 1. 그지? 어떻게 돼? 0,0에서 낮게 V자. 이렇게. 얘가 기울기 1이니까 낮게 가야지. 이렇게. 왼쪽에 만날 일이 없어요. 교점은요? 하나, 둘, 셋. 교점은 3개입니다.
이 방정식 식은 3개인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그래프적인 교점 혹은 그래프적인 어떤 관계 이런 거 파헤치는 쪽에 문제로 배운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봐봐요 여러분, 나 얘 그려볼게. 오케이? 예, 얘는 그냥 이제 곁다리로 알겠습니까? 저거 잘 이해했죠? 그냥 이해했지? 봐봐. 자 여러분, y는 fx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이 요런 건 이제 이해됐죠? 여기서 있고 아까 뭐였냐면은 0, 3, 6 지나는 이런 V자였어. 그지? 여기가 6, 여기 0. 여기는 3,3. 뭐 이해됐지? 그죠? 네. 한 번 더 합성하면 또 뭐 하는 거야? 얘를 3칸 내려서 저 올리라고. 못 그리지 않아. 실제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봐봐. 3칸 내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일로 갈 것이고, 얘가 일로 갈 것이고, 그렇죠? 네. 3,4, 3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x축을 이렇게. 여기는 3, 여기 0, 6, 여기 9겠지. 여기 말 3이겠지. 됐어? 뻗고 올리면 보이죠 이제? 와. 이렇게 여기 점선 이해됩니까? 네. 여러 번 합성 가능하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 오늘 뭘 이해되냐면 구조야 알겠죠? 이걸 내려서 접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본 토대는 절대값 그래프지만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슬슬 여러분 봐봐. 함수를 자꾸 이제 그래프로 자꾸 접근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함수 처음에는 정의역을 몇 개 안 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라도 그냥 탁 때려넣어가지고 따져보면 잡히는데 알겠죠? 점점 뒤로 갈수록 어디로 갑니까? 그림으로 가요. 그래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유리무리 함수 당연히 더 그림이 더 극대화되겠죠. 알겠죠? 네, 그림 좀 다양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좀 많이 여러분들 어떤 연습이 옮겨가야 되고요. 자,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요.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594번부터 복수 꼭 해라. 621번입니다. 야,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 문제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다 풀어보세요. 네. 뭐 창의는 대답을 맞춰야 합니다.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5944번 아니구나. 얘 중복되는구나. 잠시만요. 그렇죠. 602번부터 600번. 그죠? 1번부터 601번부터 오케이 하겠습니다. 땡큐. 그럼 21문제다. 네, 다 풀어라. 알겠죠? 네. 복습 꼭 하시고. 아시겠죠? 21개 다 풀어서 이거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함수 뒤에 나온 합성함수 그래프랑 그래프에서 분점이랑 오늘 얘기에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달아서 선생님들 부탁을 할 테니까 함수에 대한 그래프나 얘기 끝내놓으시면 다음 금요일날 선생님과 또 같이 유리함수 수고했습니다.